아,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정비법을 다 맞아 끝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정비법의 이제 그 개념을 공부하셨죠. 그렇죠? 예, 용어 정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정비 사업 종류 세 가지였어요. 그렇죠? 예의상 정비 사업 종류 세 가지는 외워야 돼. 예의상.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이제 두 가지 뜻을 가져요. 하나는 달동네 정비 사업. 하나는 정비 사업이 중단된 지역에 뒷정리를 해주는 사업. 보통 우리가 사후 처리를 한다 그러죠.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이 있었죠. 재개발 사업은 주택을 새로 짓는 재개발, 상가나 공장을 새로 짓는 재개발이 있어요. 그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상권 활성화, 이게 이제 재개발 사업의 뜻이고요. 그다음 우리 재건축 사업은요. 주택 단지별로 한다 그랬어요. 재개발은 지역 단위로, 재건축은 주택 단지별로.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같은 것이 양호하지만 노불량 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사업의 의의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지금 여기 정비 기반 시설이 나와 있죠. 자, 정비 기반 시설은 정비 구역 내에 있는 정비 대상이 되는 기반 시설 말이에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나왔던 그 기반 시설이 있죠. 그 기반 시설이 이제 정비 구역 안에 있으면 정비 기반 시설이 되는 겁니다. 여기 딱 보시면은 자, 지금 녹지, 하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대통령령에 나오는 거고요. 뭐 우리는 어디에 나오는 걸 먼저 보시냐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도로가 나오죠. 도로. 그렇죠? 상하수도. 예. 뭐 우리 도로 상하수도가 정비 대상이 되는 기반 시설량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자, 요거 공짜로 시작하는 세 개가 있죠. 공짜로 시작하는 게 세 개가 있어. 예.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공공지라는 게, 대통령령에 나와요. 공공공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터를 말해. 자, 그러면 첫 글자가 공짜로 시작하는데 정비 기반 시설이 되는 게 몇 개? 네 개가 있어. 예. 네 개가. 예. 그래서 요걸 일단 먼저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짜로 시작하는데 정비 기반 시설이 되는 게 네개가 있다. 이걸 이제 기억하시고요. 근데 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공동 이용 시설이 있어요. 자, 공동 이용 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 회관, 공동 작업장이 나와요. 공동 작업장,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요즘에 구판장이라는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죠. 그죠? 구판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장, 공동 화장실, 공동 수도. 주로 달동네에 있던 곳들이죠. 그렇죠? 네. 제가 살던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성북구 하월곡동 산 1번지. 미아리 공동묘지 50m 밑.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제 놀이터가 공동묘지였다니까요. 예. 그때 막 이장하고 막 그랬어요. 이장할 때 뼈를 이렇게 두어와가지고 애들 그 칼싸맸다니까요. 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가난하게 살 때는 탁히 살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순탄하게 사신 분들이 좀 부럽다니까. 예. 자, 그러면은, 거기에요, 어, 마을, 산동네 공동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화장실만 날림으로 만들었냐면요. 혹시 블록벽돌 아세요? 그 안에 구멍 뚫린 거? 그걸 화장실 만들었어요. 구멍 안 메우고. 웃을 일이 아니야. 그냥 블록 벽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 공동 화장실 만들어 산동네에. 근데 구멍을 안 메웠어.
예, 안 외웠어. 예. 그다음 공동 수도. 그렇죠? 말씀드렸죠? 예, 무허가 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다 공동 이용 시설인데, 자, 시험 문제는 다음 중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닌 것을 찾기야. 예. 그러면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닌 것 찾기 했을 때 끝에가 첫 글자가 공짜로 나오는 게 아까 4개 있었죠. 예.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공공공지. 이걸 갖다가 앞에다가 이제 내놓는 거야. 그러면 첫 글자가 공짜니까 이거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닌가 싶어 틀리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그래, 첫 글자가 공짜로 시작하는 것은 절대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니야. 정비 기반 시설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 허점을 노려서 우리 출제위원께서 이걸 나시는 거야. 공동 작업장. 공짜로 시작하는데 진짜 공동 이용 시설이 하나가 있어. 아시겠죠, 이거요? 예.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눈 뜨고 틀리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자, 공짜로 시작하는데 진짜 공동 이용 시설은 한 개다. 공동 작업장. 여러분 공동 작업장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거기서 놀았습니다. 공동 작업장에서. 달동네에 가면은요, 반지하 공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아저씨들 출근하고 나면은 아줌마들이 모여서요, 공동 작업장에서 이렇게 봉제 인형에 눈 붙이기 있어요. 눈. 미키마우스 눈 붙이기. 이걸 해요. 봉제 인형에 눈 붙이기. 요 끝나고 나면은 다음 단계 하는 일이 이쑤시개 뒤에 셀로판지 이렇게 붙이는 거 있어요. 이쑤시개 셀로판지 붙이는 거. 예. 과일 찍어 먹는 거 있죠. 예. 그 다음 요거 끝나고 나면은요, 풀빵, 붕어빵 봉투 풀 붙이기를 해. 이런 거 안 해봤죠?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고사리 손으로 내가 이거 같이 했다니까. 예. 그치? 다 순탄하게 살아왔구나. 그렇죠? 예. 요거 하던 데가 어디라고? 공동 작업장. 예. 공짜로 시작하지만 절대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니라 진짜 공동 이용 시설이다.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또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대비하니까 이렇게 강의를 해야 돼. 시험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맞추고 봐야 되니까. 자, 6번의 대지,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의 주택 단지. 우리 주택법 공부 아직 안 했어. 예, 주택 단지란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주택 단지에는요, 세트로 3개가 들어가요. 주택, 부대시설,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 있죠? 이걸 부대시설 그래. 그다음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이 복리시설이에요. 이런 것들을 세트로 만드는 것이 주택단지인데 정비법에서 말하는 주택단지는 이런 것이다. 눈으로만 보시고요. 이건 주택법 공부하고 다시 보시면 되고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이제 사업 시행자,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업 시행자라 그래요. 자, 9번 토지 등 소유자가 너무 중요해.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토지 등 소유자. 정비 사업할 때 권리가 이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 토지 등 소유자야. 그래서 재개발하던가 재건축을 하던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야. 이렇게 하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분양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100% 분양권 받는 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는 이렇게 붙였어야 돼. 예. 이거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이 정비법 원고를 보내잖아요. 출판사에다가. 그러면 출판사에 그 교정 보는 아가씨들이 국문학과 출신이야. 다 띄어써놔 이걸 갖다가. 등 띄고 띄어서는 거예요. 우리 법학은 법학의 문법이 따로 있어요. 법조문은 법조문의 문법이 따로 있다고. 국문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법률 용어는 붙여 쓰게 돼 있어. 그죠? 토지 등 소유자 붙여 써야 돼요.
자,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군가?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3명을 말해.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 3명. 2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3명이다. 3명 중에 1명만 되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돼요. 예.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이 안 나와요. 조합이 없어. 근데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누가 조합원이 되냐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조합원.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누가 되는가? 예, 토지 등 소유자가. 그래서 토지만 갖고 있어도 조합원 돼. 건물만 갖고 있어도 조합원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상권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 법적으로. 단 나는 아직까지 지상권자가 조합원 된 것은 본 적이 없어. 법에서는 가능해. 법적으로는요. 예, 가능하다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상권자는 조합원은 되지만 분양권은 없어요. 분양권은 없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 조합원은 다 분양받는 거 아니에요?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2년 전에 한남 뉴타운, 한남 3구역에서 조합원이 3,000명이 넘었거든, 재개발 조합원이요. 근데 분양 못 받은 사람이 216명이야. 청산 대상 되신 분. 그래서 조합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분양받는 거 아니에요. 자,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합원들 중에서 분양을 받는 사람이 나오고 못 받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조합원은 되지만 분양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어떤 분은 아니 분양권 안 줄 건데 조합원은 왜 시켜 그럴 거 아니야. 예. 그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 알게 된다. 자, 그다음 이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서는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밑자가 중요해.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이제 조합원이 되는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한 사람이 토지와 건축물을 다 갖고 있어야지만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어야 돼. 한 사람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 밑자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지상권자는 당연히 안 나오죠. 지상권자는 당연히 안 나온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공인중개사가 초보가 사고를 내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요쪽은 재건축한 아파트 단지고 요쪽은 재개발하는 지역이거든. 그 중간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야. 자, 재개발하는 지역에서는 토지나 건물 하나만 중개해도 그 사람이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잖아. 물론 서울 같은 데는 토지 면적 원칙이 90제곱미터 이상, 부산은 60제곱미터 이상이야. 예. 자, 그런데 한날 이 사람이 나 이번에 또 하나 물건 하나 중개했어. 옆집 부동산하고 밥 먹다가 그래? 나 이번에 그 건물만 하나 중개했어. 그래? 네. 어딘데? 어디 아파트. 야, 거기는 재건축하는 곳이잖아. 재건축하는 곳에서 뭐 하나만 중개하면 돼? 토지와 건물을 같이 중개해야지. 건물이 있는 그 부속 토지까지도 같이 중개해야지만 그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그리고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조합원이. 그리고 분양을 받는 건데 토지나 건물 하나만 재건축하는 곳을 사면은요. 이 사람은 매도 청구당해. 조합에다 팔고 나가야 돼. 조합은 자격이 없다고요. 그래서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다 갖고 있는 사람만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 예. 그래서 재건축하는 곳은 토지나 건물 하나만 중개하면 안 돼요. 그건 조합은 자격 없어. 예. 그래서 이 밑자가 중요하다고요. 밑자가. 중개했는데 매도 청구 당해. 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께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신탁업자,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서울시장이면은요,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이 이렇게 있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이 이렇게 있는데, 신탁회사가 있어. 누가 다 믿을만 해요, 여러분요? 신탁사가 더 믿을만 하죠. 요즘에 신탁사 직원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저기 한국생산성본부에 교육받으러 와요. 정비사업 교육받으러 와요. 왜? 자기 회사가 사업 시행자가 됐어. 예, 자기한테 일 맡으래. 자기는 정비법의 제목밖에 몰라.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위탁자 누구예요? 쉽게 말해서 조합원들이지. 여긴 조합이 없으니까. 그렇죠? 바로 토지 건물 소유자들 말이에요. 위탁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일 때는 위탁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렇죠? 네. 준비됐어요. 그래서 여기 토지 등 소유자는 출제가 워낙 자주 됩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은 두 명을 말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지방공사가 뭐예요? 도시공사를 말해요.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그 다음에 뭐 성남도시공사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도시공사들인데 그게 다 지방공사예요. 합쳐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 이제 정관 등 하면은요, 세 개를 말해요. 조합이 만드는 게 정관.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이 만드는 거, 쥐약.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장이 만드는 게 시행규정. 그래서 민간은 정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치적으로 만드는 게 규약, 그 다음에 지자체장 등등이 만드는 게 시행규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장, 군수 등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정비법에서는. 시장하고 가운데 점 찍고 군수 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5명을 줄인 거예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5명. 그래서 요 강의할 때 꼭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요 강의할 때 강의 안 듣고 휴대폰으로 카톡 보내거나 이러다가 쉬는 시간에 와서 나한테 꼭 얘기를 해. 교수님, 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실제로 구청장이 하는데 법에서는 시장 군수가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때려주고 싶다니까. 요 얘기할 때 꼭 안 듣고. 자, 정비법에서 쓰는 약속이 뭐야? 시장, 군수 등은 몇 명을 말해? 5명.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뭐 세종시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 뭐 한다 그랬더니 아니 세종시에 시장, 군수가 어디 있어요? 이런다고. 꼭 안 듣고 이럴 때. 그래서 5명을 줄여서 정비법에서만 쓰는 약속이 시장, 군수 등. 자치구청장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자치구청장은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만 있어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가면 원미구청장이 있습니다. 자치구청장입니까? 행정구청장입니까? 행정구청장이야. 시장이 임명한 구청장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권한이 없어요. 자치구청장만 독자적인 권한을 준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계속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보셨고,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방침. 그래서 요 기본 방침은요. 자, 주어가 국토부 장관 나오죠. 정비법에서는요. 국토부 장관은요. 절대 적극적인 권한자로 등장하질 않아. 왜? 우리 정비법은 정비사업할 때 쓰는 법이거든요. 정비사업은 도시가 낡았을 때 하는 거예요. 도시가 낡았을 때 도시를 새롭게 만들 책임은
지자체장한테 있어.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은요, 적극적인 권한자로 등장하지 않아. 세 가지 경우에 나와요. 수동적으로만 등장해요. 방침을 정하거나 기준을 정하거나 보고를 받을 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침을 정하거나 기준을 정하거나 보고받을 때만 국토부 장관이 등장하고,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인 권한자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비 사업은 지자체장이 하는 거다. 근데 여기는 주어 국토부 장관 나왔어요.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년마다, 10년마다. 강산이 몇 년에 바뀌어? 10년. 예. 그래서 10년이야. 뭐 특별하게 법을 만들 때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법을 만든 옆에서 지켜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법대 다닐 때 지켜봤어. 예. 우리 학장님이 계셨거든요. 법대 학장님. 우리나라 형법학회 석학이셨어요. 제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형법학회 석학인데 그 교수님께서 국가 용역을 받으신 거예요. 당시 형법에 컴퓨터 범죄 조문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 교수님께서 컴퓨터 범죄 조문을 신설하시는 거예요. 대학원 옆에 내가 지켜봤어. 예. 이걸 징역 몇 년으로 할까? 이거 위반했을 때 3년 이하? 벌금 얼마 이하? 이제 생각하셔서 이거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형법에 있는 컴퓨터 범죄 조항은 그 교수님이 만드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날 그 교수님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박군, 내가 컴퓨터를 좀 배워보고 싶네.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갔어요. 그 학장실에. 그래서 교수님 뭘 배우고 싶으십니까? 컴퓨터로. 무슨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 아니면 컴퓨터 언어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일단 이거 어떻게 키는지 좀 알려달랍니다. 나 쓰러질 줄 알았어요. 진짜 농담. 파워 버튼을 못 찾지를 못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컴퓨터 범죄 조문을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충격이다 이거지.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우리는 몇 년 나올 때 있잖아요. 당사자가 심각하게 고민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과 비교해서 요 정도면 되겠다고 만든다고요. 그러면 정비법에서 왜 10년이 나오냐 그러면 아주 간단해. 강산이 몇 년이면 바뀌어? 10년이야. 그 10년 나오는 거야. 10년.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그다음에 재검토는 중간에 한번 해야 되지. 중간이 몇 년이야? 5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총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6번 합격이야. 내 경험에 의하면은 3월이 되기 전에 물어봤을 때 이걸 맞힐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붙었어. 3월이 되기 전에. 지금 2월 달이지. 합격이야. 합격 예정돼 있다. 예. 자,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총 6번 나오는데 이거 6개 외워놓으면은 시험에서 2개를 만날 거야. 6개 외워놓으면은요. 자, 우리 첫 번째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도시군 기본계획.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나왔지. 세 번째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관리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기. 예. 뒤에 하나 더 나와. 정비법에서. 예. 그 다음 맨 끝에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나올 때마다 계속 하기 때문에 이거 틀리신 분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는 그냥 꿈에도 나와요. 다 외워요. 예. 그래서 요거 방침 보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그 체계도 있죠. 체계도 나눠드린 게 있죠. 체계도. 그래서 이게 정비법의 체계도입니다. 체계도. 그 정비법 공부 다 한 다음에요. 이 앞뒤 한 장 가지고 쭉 읽었을 때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시험 문제 다 맞췄어요. 네네. 예, 다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목적, 용어, 정의 쭉 나오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이 나와요.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 타당성 검토, 도지사 승인, 수립 절차. 핵심 사항들이죠. 그렇죠? 좀 이따 화면으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재건축 진단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구역 지정하는 게 나오죠.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기면은 조합 설립이 나오죠.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고 해서 추진위원회라는 게 나와요. 추진위원회가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걸 받습니다. 예.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우리가 건축법으로 말하면 건축 허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야. 건물 지으려면 건축 허가 받고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려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인가를 받지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많아. 예. 그 인가 받았다 그러면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지분값이 폭등해. 가격이 오른다고요. 왜? 인가 못 받고 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예. 인가 받았다 그러면 폭등한다. 그러면 요즘에는 그래도 정비 사업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편인데요. 예전에는 30년 걸린 데도 있어요. 30년. 예, 예전 30년 걸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가 받고 난 다음에 분양 공고라는 걸 해요. 분양 공고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인가 받았습니다. 분양 신청하실 분들,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하세요 하는 게 분양 공고야. 분양 공고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을 하는데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제 청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청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한 사람들한테 새 아파트를 지어서 바꿔주기 위한 거, 낡은 토지 건물을 새 토지의 새 건물로 바꿔주는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환지 계획 배웠죠? 환지 계획이 뭐예요? 낡은 땅을 새 땅으로 바꿔주는 계획이 환지 계획. 근데 관리처분 계획은요. 낡은 땅 위에 낡은 건축물을 새 땅 위에 새 건물로 바꿔주는 것을 관리처분 계획이라 그래. 땅만 바꿔주면 환지 계획. 건물까지 지어서 바꿔주면 관리처분 계획이야. 아셨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이런 분들 많아요. 조합의 임원이야. 예,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임원이거나 대의원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이 뭐냐 그러면은 말을 못해. 예, 먹고 항상 쓰는 말이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 그러는데 관리처분 계획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 예, 매일 쓰면서 한날은 어, 모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시는 분이야. 20년 근무했대. 도시개발공사에. 그 제가 개발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어. 대답을 못해. 자기가 거기서 20년 근무했어. 도시개발공사에. 근데 개발의 뜻을 얘기를 못하는 거지. 예. 그래서 매일 입에다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 조합 임원도 관리처분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고요. 예. 관리처분 계획 뭐예요? 낡은 토지 위에 낡은 건축물을 새 토지에 새 건물로 바꿔주는 계획. 바로 아파트로 바꿔주는 거죠. 대지 공유 지분하고. 이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 파는 게 사업 시행.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 준공인가를 받고 공사 끝났다고 하는 게 공사 완료 고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앞으로 이제 새 아파트 등기하고 자기 앞으로 청산할 것이 있으면 청산하는 겁니다. 이 절차가 정비사업 시행 절차고요. 정비법은요,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져요. 법 조문이 절차 진행 순으로 만들어져 있거든. 우리는 이 절차를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큰 줄기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넣어놨어요. 예. 제가 이거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늘을 보고 한마디 했잖아. 진정 내가 이것을 만들었단 말인가. 예.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다 마쳤으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비 기본 계획부터가 나옵니다. 예. 공식 명칭이 도시하고 점 찍고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나는 미치겠어.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 도시하고 가운데 점 찍고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만들었잖아. 지들이 만들어 놓고 너무 길잖아. 지들은 이걸 안 써. 정비 기본 계획이라 그래. 그리고 법에다가는 더 줄여서 기본 계획이라고 써놨어. 우리는 똑같은 것을 단어 3개를 기억해야 돼. 미치겠죠? 예. 3개를 기억해야 돼. 도시 점 찍고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그다음에 이걸 또 줄여서 정비 기본 계획. 더 줄이면은 기본 계획 3가지로 쓰고 있다고 지금요. 하여튼 나 일하는 거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자, 누가 수립하는가 보세요. 이거는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특별시장부터 시장까지예요. 6명 중에 군수는 빠져. 왜? 군은 손바닥만 해서 기본 방향을 정할 게 없어. 그래서 6명 중에서 5명만 나온다. 군수가 빠지고요. 정비 기본 계획을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자, 원칙적으로 수립해라.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 인구 50만 미만을 말하죠.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무조건 수립해야 되는데 50만 미만 시는요. 도지사가 너네들은 수립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43만 명인 의정부시 너는 수립할 필요 없어 그러면 수립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은요.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 기본 계획이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시 정비 기본 계획을 보잖아요. 서울의 각 동별로 어떤 정비 사업을 언제쯤 추진한다고 나와. 예를 들면은 예전에 서울시 정비 기본 계획 보니까 2003년도에 한남동 지역 재개발 추진, 2004년도에 보광동 지역 재개발 추진,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 정도 방침만 나오는 게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정비 기본 계획은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한 개밖에 없어. 한 개. 예. 인천광역시 정비 기본 계획. 인천광역시 전체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예. 인천광역시 정비 기본 계획. 인천시 도화동, 용현동, 무슨 동을 갖다가 언제부터 재개발 사업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예. 그런데 특별시장부터 시장까지 군수 빠지고 이 5명은 기본 계획에 대해서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게 5번째 나온 거야.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6번이 쭉 나오는데 정비법에서 2번 나와.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5번째 나왔다.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성장 관리 계획. 그 다음에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계획 5번 나왔죠? 이제 주택법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 그래 총 6개가 있다고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결국 다 외우게 돼 있어요. 6개면 2개가 시험에 나와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래서 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시험 나옵니까? 그러는데 중요해. 왜냐 그러면요. 인천광역시에서 사고가 터졌어. 인천광역시 정비 기본 계획에서요. 인천의 어디를 재개발 사업한다고 써놨어. 예. 인천의 뭐 도화동, 도원동 이런데 재개발 사업을 몇 년도부터 추진한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지역에 낡은 주택 사 안 사 이제. 저거 사면 앞으로 10몇 년 후에 아파트 분양받겠구나 해가지고 샀다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바꾼다는 얘기예요.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타당성 검토는. 수정했는데 웬만하면 더 늘어나거든. 5년 후에 수정하면요. 5년 동안 건물이 더 낡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추가로 보통 재개발, 재건축할 곳이 더 늘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그렇잖아요. 삭제했어. 안 하기로. 5년 후에 안 하는 거 삭제한 거야. 그러면 거기 산 사람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지. 예. 그래서 그해 바로 시험에 나왔어. 바로. 예.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예. 인천시, 인천광역시 정비기본계획에서 오히려 줄어들었다니까. 줄어들었어요. 예. 요거 기억하시고 정비기본계획은 방침을 정한다.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 하겠다. 그 정도만 나옵니다. 정비기본계획에서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몇 년도에 무슨 사업 하겠다. 정비사업의 계획 기간이 나오고요. 주거지 관리계획 4번에. 정비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저 주거지 관리계획이에요. 예전에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을 때요. 한강 주변에 재건축할 때 50층까지 짓게 해주겠다 이렇게 막 나왔다고요. 예. 그러다가 2006년도에 2011년도에 35층으로 줄였어. 주거지 관리계획. 예. 그 다음에 8번에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뉴타운 사업이에요. 예, 뉴타운 사업. 기본 방향이 나온다. 7번에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정비 사업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주민문화센터가 막 생겨, 서울에요. 그 다음에 주민체육센터 막 생기는데,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을 제일 활발하게 했던 곳 중에, 금호동이 있어요. 서울의 금호동. 하고 옥수동이 있습니다. 한날, 우리 지방에 사시는 친척 어른이, 자네 어디 사나 그래서, 저 옥수동 사는데요. 내가 망한 줄 알아. 금호동하고 옥수동 예전에 서울 유명한 달동네였거든요. 그래서 봉천동, 하늘을 받드는 동네, 봉천동, 금호동, 옥수동이 서울의 유명한 달동네였어요. 근데 봉천동은 지금도 이미지가 안 좋아서 동 이름을 바꿨잖아. 신사동 뭐 이렇게 막 바꿨어요. 신사동이 서울에 몇 군데가 있어. 예. 근데 금호동하고 옥수동의 특징은 뭐냐면 달동네인데 한강변 옆에 있는 달동네였어요. 예. 거기가 다 재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강 조망권이 가장 좋은 부자 동네로 바뀐 데가 금호동하고 옥수동. 그래서 금호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했는데요. 한강변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서 이걸 지은 거죠. 주민문화시설, 주민문화센터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주민문화센터가 한강 조망권이 제일 좋아. 한강 바로 옆에다 지어놔. 제일 좋아. 예. 아파트보다 더 좋아. 예, 여기가. 그거 정비 기본 계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 이 단계별이란 말이 나오면 다 기본 계획에서 나와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도 나오고 정비 기본 계획 다 단계별이란 말이 나온다. 건폐 용적률에 대한 밀도 계획이 나와요. 밀도 계획. 얼마나 촘촘하게 지을 것인가. 12번에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이라는 게 나온다. 한 번씩 들어두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다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절차. 자,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요, 14일 이상 주민한테 공람을 하고 의견 듣고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이 되면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요. 지방의회는요, 60일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요. 60일이 지나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 그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요, 원칙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 생략할 수가 있다. 예, 경미한 사항. 그 다음에 기본 계획 확정 고시라는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권자는 기본 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물론 경미한 사항 변경 이런 거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자, 2번이 중요하죠.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대도시 시장은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 예, 50만 이상의 시장은요, 도지사 승인 안 받아,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러면 대도시가 아닌 시, 50만 미만 시장은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도지사 승인 몇 번 나온다 그랬죠? 우리 시험 범위에 도지사 승인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누님 한 번 더 맞춰봐. 예? 힘들겠는데. 6번 나온다 그랬죠. 자, 첫 번째 도지사 승인, 광역도시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 세 번째, 지형 도면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면 지형 도면을 작성해야 되는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과 군수가 지형 도면을 작성했을 때 도지사 승인.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도지사 승인 나오죠. 그렇죠? 도지사 승인. 정비 기본 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나오죠. 예. 그 다음에 5번째는 건축법에서 나와요. 5번째는 건축법에서. 건축부 나오고 6번째는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요. 예. 그 대도시 시장이 수립했을 때 그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가 더 나와요. 2개가. 도지사 승인 6개를 외우잖아요. 시험에 3문제나 나와. 6개, 3개 나와요. 이런 것들만 맞춰가도 일단 과락은 넘기고 시작한다고요. 공법 일단 40점 과락 넘기면 2차 합격률이 50%야. 공법 50점 맞으면 거의 다 붙어. 공법 60점 맞고 2차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해외 토픽에 나와. 하도 드문 인간이라서. 공법 60점 맞고 어떻게 2차 떨어지는 사람 없어요. 예. 일단 공법은 40점 과락을 넘기면은 합격률이 50%. 예. 50점 맞으면 거의 다 붙었어. 50점 맞으면요. 예. 공법 50점. 공법 과락을 맞기도 힘든다는 거는요. 우리 과락 40점이면 과락을 면하는 거잖아요. 40점이 몇 문제 맞춘 거야? 40점. 여기에 40점이면 몇 개 맞춘 거예요? 예, 40점. 16문제 맞춘 거라고. 자, 40문제 중에 16개를 맞히면 2차 합격률이 50%야. 16개는요, 보세요. 내가 확실하게 아는 문제가 10문제가 있다. 이 10문제가 어떤 거냐 그러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예, 도지사 승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의 몇 개 외우면 1개, 2개 반드시 나오는 것들이 있죠. 1초 만에 맞출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10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30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안 풀고 한 줄로 찍으면 몇 개 맞아? 우리 오지선단이 몇 개 맞냐고 30문제. 6개지. 이거 계산 못해? 30문제 5분의 1이면요. 예? 6문제지. 몇 문제? 16문제. 40점 나온다고요. 공법은 과락 맞기도 힘들어. 예. 그래서 무조건 1초 만에 정답 나오는 게 공법이 역사상 아무리 어려워도 10문제가 넘었어요. 항상요. 1초 만에 정답 나 10문제가 넘어. 예. 그리고 한 줄로 찍어도 40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30문제를 한 줄로 찍나? 2개 중에 하나 찍을 테고 3개 중에 하나 찍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법이 중요한 것은 100% 맞힐 만한 문제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수없이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도지사 승인 6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6개, 공청회 5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런 것만 맞히면 10개를 맞춘다고. 예. 그러면 일단 합격이야. 그렇죠? 일단 합격이야. 자, 그래서 요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변경할 땐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셨죠? 예. 여기 4번째 나온 거. 앞으로 2번 더 나와. 그다음 이제 정비 계획과 정비 구역 지정이 나오는데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